무작정 창업만 하려는 근본 없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본격 솔루션 실전 창업 방송 내가 쏜다. 이분은요 소셜 벤처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 벤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 분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동구밭 노순호 대표님과 잘한다 장서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소셜벤처 동구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동구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성인 발달장애인 3명 중에 2명이 사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다 보니까 직장을 구해도 대부분 오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분이 비장애인 친구를 한 명을 만날 때마다 근속 개월수가 1년 이상씩 늘 수 있다라는 가설 하에 지역마다 텃밭을 만들고 그 텃밭에서 발달장애인과 이제 1대1로 또래 비장애인을 매칭을 시켜서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심지만 관계를 수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활용해서 천연 비누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서 직접 또 고용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한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도 잘한다이고 서비스 이름도 잘한다입니다. 잘한다는 5세에서 13세 유치원과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또 숙제도 봐주는 대학생 시터 매칭 플랫폼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 베이비시터가 아닌 대학생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잘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대학생들을 잘한 선생님으로 호칭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성의 그 경력 단절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가 아기일 때 여성의 경력 단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이제 좀 한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준비도 해야 되는 그 시점 35세에서 39세에 엄청난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막상 정부나 민간에서는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나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정교육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 선생님이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엄마 대신 숙제도 봐주고 인성도 좀 좋게 해주고 피드백도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잘한다입니다. 그렇군요. 소셜벤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분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소셜벤처를 이제는 뭐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게 크게 방법론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소셜 벤처나 아니면은 일반 뭐 우리가 기성 벤처라고 부르는 영리 회사나 이제 방법론이 다르지 않다라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혹시나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소셜 벤처가 아닌 일반 그냥 이제 스타트업 벤처라고 부르는 회사들의 그런 뭐 데모 데이랄지 피칭을 하는 거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벤처 기업들도 요즘에는 다 사회 문제를 얘기들을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필요로 하는 무언가들이 이제 정말 뭔가 눈에 보이는 필요함을 해결하는 회사들이 이제 존재를 해서 그런 대량을 생산을 해서 이제 대량 공급하는 체제로 이제 대기업들이 생기고 했었지만 기성에는. 근데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룹 또는 뭐 그게 소외 계층일 수도 있고 뭐 일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다 사회 문제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냐 아니면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지만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뭔가의 문제점이냐 근데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셜 벤처라고 하는 표현도 곧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불리하지 않겠다. 불리하지 않더라도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으로 지향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대표님은 생각이 또 어떠세요? 소셜 벤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저는 사실은 이제 요즘 이제 소풍의 엑셀러레이팅이 끝나고 실제로 어떤 투자에 대한 투자자 교시분들을 만나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 방식은 비슷하나
목표가 약간은 좀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잘한다를 만들었을 때는 시장이라던가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이게 스케일업이 얼마나큼 될 거야를 고민하지 않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이건 진짜 심각해. 그쵸, 이거에 대한 그쵸. 해결점은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우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SOP와의 엑셀러레이팅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만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어. 네. 라는 쪽에 사실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왔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팅 끝나고 홀로서기를 하면서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그렇죠. 것이냐. 이게 네. 얼만큼 벌 수가 있어. 시장의 네. 크기라던가 그리고 다 차별점 네. 이런 것들에 사실은 좀 더 많이 이제 주력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각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사회가 돌보지 못한 부분을 소셜 벤처가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소셜 벤처를 하려면은 가치나 사명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명감 없이 소셜 벤처를 운영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되게 어려운 어렵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회사라고 하는 그 조직체의 정체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반드시 사명만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또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실 회사를 운영한다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떠한 사회 문제가 있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저희가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네. 사실 발달장애인은 법에서 정해놓은 개념대로면 100%가 다 중증장애인 분들이에요. 고용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야 할 분들이 있고 정말 또 케어, 보호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할 분들이 그러네요. 있는데 네. 근데 그 보호의 영역을 해당하는 분들을 고용하겠답시고 뭔가 일반 회사라는 이제 논리로 풀려고 하면 네.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또 표현은 무슨 발달장애를 고용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고요. 예. 그래서 그게 왜 못 주고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는 정말 더 중증인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회사가 아무리 중증이고 병증이고를 떠나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시키는데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과연 이게 회사의 방법이 꼭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되게 워낙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물론 사회적 맞아요. 경제 안에는 예.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 뭐 비영리 단체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그게 이제 문제에 맞게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회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가 회사 이제 막상 저도 시작해 보니 정말 끈질긴 의지가 아니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건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네. 각각의 다른 대표님들도 자기만의 사명감이 다 있으실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사명감은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도 어쨌든 네. 영리, 네.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올려야 소셜 벤처도 있는데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잠깐 뭐 천연비누 얘기하셨는데 네. 다른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 수익을 올리는 네.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발달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교육 제공하고 서비스. 거기에 대한 이제 피를 제공받는 네. 모델이 있는데 사실상 후자의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사실상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네. 사실 이 프로그램 역시도 저희가 비누를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메인 모델은 비누를 아하. 이제 팩토리에서 제조해서 예. 이제 납품을 B2B로 납품을 하던가 아니면 OEM 생산을 하던지 네네네. 아니면 저희 자사 제품을 기획을 해서 판매하든지 버는 수익이 메인 모델입니다. 그 잘한다는 어떻게 지금 수익 구조가 네, 어떻게 저희는 사실은 그냥 단순 그 매칭 플랫폼이 아니라 네. 큐레이션 돼서 그 예, 아이의 예. 성향이나 어떤 하고 싶어하는 활동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까지 사실 맞춰서 네, 그렇군요. 매칭을 예,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연결만 해주고 알아서 잘들 하세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각 수업마다의 수수료 모델이에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각 수업이 한 13,000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약 20-30%, 뭐 적게는 15% 예. 정도인데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 레인지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20%였다가 점점 그 아이를 선생님 자주 만나면 사실 그거는 그 선생님의 역량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운영 수수료를 좀 차감하는 방식으로 아하.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생 선생님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아이를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본인이 이렇게 많이 그 활동비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럼으로써 좀 더 좋은 양질의 선생님들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수료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